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올라온 주간 스파 칼럼인데요. 제목은 연봉 1000만엔에도 가게는 쪼들린다. 차는 국산 월 2회 외식이 고작입니다. 일본에선 수입 상위 10%에 드는 가정이지만 이것저것 지출하다 보면 생활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댓글이 한숨 가득합니다.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연봉 1000만엔이면 서민들에겐 부자 이미지일 것이다. 국세청의 민간급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근무한 급여 소득자 수는 5255만 명, 그 평균 급여는 436만엔이었다. 1000만엔 이상인 사람은 전체 중 4.8%, 900만엔대인 사람은 1.9%다. 정규직이 줄어드는 현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승승장구하는 계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필시 넉넉한 살림살이를 구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중에는 가게가 말이 아니다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다. 도대체 왜?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자녀는 초등학생이 2명입니다. 재작년 도쿄도 내 교외 단독주택을 샀는데 도저히 여유롭게 살 수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대기업 종합건설사 근무자 사카모토 씨. 세대 연수입은 사카모토 씨의 수입분으로 약 950만엔 정도. 하지만 생활은 결코 편하지만은 않다고 한다. 급료는 액면으로 월 55만엔 정도, 실제 손에 쥐는 건 45만엔 미만입니다. 주택대출로 월 14만엔, 광열비나 식비, 통신비로 11만엔 정도를 씁니다. 게다가 차의 할부나 기름값, 의복비가 더해지고 아이의 학원비가 2인분에 6만엔 정도 드는데 이건 예상외였습니다. 그도 예전에는 연수입 900만이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집도 자동차도 가지고 1년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여행,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깨달았다. 사실 차도 외제차를 갖고 싶습니다만 가게를 생각해 국산 하이브리드 외건, 계산상으로는 매월 10만엔 이상 남게 되지만 한 달에 2번 외식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제한에 걸려 받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잘한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나름대로 나이, 입장 때문에 부하를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커서 입시 등으로 지출이 더 늘어나면 아내도 일하러 나와야죠. 든든할 줄 알았던 연봉 900만엔 생활은 생각만큼 넉넉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옆에서 보면 부러운 생각도 들지만 지출이 많다는 것이 사카모토 씨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카나가와 현해에 거주하는 출판사 근무자 이대 씨는 부부 합산 연수입 1200만엔 정도. 이쪽은 세대 수입이지만 1000만엔의 벽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걸프만의 타워 아파트를 샀고 아내는 4년 전 임신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후회한다. 연봉이 늘 줄로만 알았던 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아내가 출산 휴가를 내고 연봉이 떨어지면서 아파트 대출을 갚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차도 필요할 것이므로 유지비를 조사했더니 주차장비, 기름값, 할부금을 포함하여 한 달에 8만엔 가깝게 들어 포기했습니다. 이대 씨 자신의 수입은 출판 불황 탓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해마다 감소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보너스도 삭감됐다. 아내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지만 수입은 전보다 줄었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겨야 하지만 연수입이 너무 많아 공립에는 보낼 수 없고 도내의 근무처 근처에 있는 부유층을 위한 사립 유치원에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다. 가정을 갖기도 전에 생활 수준을 너무 높여서요. 연봉이 나이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제 와서 계산이 틀렸다고나 할까 아니했죠. 아파트를 팔고 교외로라도 이사하면 되겠지만 이제 와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에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수입이어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풍족하다고도 가난하다고도 느낀다. 사이타마 현 거주자 카와무라 씨는 30대 초반 미혼, 연봉이 700만 엔 정도일 때가 가장 부유했던 것 같아요 라 말한다. 결혼해 연수입이 1000만이 되어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감소할 뿐으로 여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제로. 결혼 전에 돈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절약을 처음부터 하면 생활에 필요한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만은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유라고 느끼는지 생활비 이외의 비용을 여유라고 간주하는지 그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독신 시절 풍족했던 그는 결혼 후에는 친가 근처 역에서 도보 20분의 장소에 집을 샀고 아내가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며 자전거와 노선버스를 이용해 회사에 통근하고 있다. 연봉에 따라 보이는 세계가 다르다. 연봉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일단 멈춰서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삶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그런 거겠죠. 1000만엔 가까이 연봉이 있으면 절약을 열심히 하면 저금 등은 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 살고 아이가 둘 있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학원이나 클럽 활동에 돈을 내고 중학교에 보내고 1년에 몇 번은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하는 조금 욕심을 내면 금방 망합니다. 선진국 기준으로는 가구소득 1000만엔이 특별히 고소득인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예비 빈곤층으로 세대 연수입 1000만엔의 4인 가족이면 그냥 중류층인 상황. 이것이 30년간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연봉이 낮아져 생활 자체가 편해진 경험은 있다. 뭐 할 수 있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과로사 라인을 여유롭게 넘는 일을 하면서 연봉 1000만 엔 밖에 못 받는다면 정시 퇴근하면서 연봉 400만 받는 삶의 질이 훨씬 높다. 세금이 너무 많아, 너무 비싸, 세금 때문에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세금 쓰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다. 수입이 늘어나면 지갑은 커지지만 그 지갑의 입도 커진다. 지갑의 내용물이 줄어들어도 입은 작아지지 않는다. 종신고용, 매년 승급, 잔업비도 고정급의 일부였던 시대가 끝났다는 거지. 저는 1000만 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퇴직했습니다. 다만 연봉이 오름에 따라 지출도 늘어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있지만 자잘한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고 나서야 생각했습니다. 현역 시절에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버릇을 들였어야 했다고. 최근 30년 가까이 월급은 미미하고 사회보험료는 계속 올라 실수입은 줄었다. 가족이 있으면 아이의 성장에 따라 지출 압박이 있고 집도 비싸다. 코로나 자수감력으로 수입이 줄게 되니 얼마나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돌쇠 한마디. 급기야 만족감이란 연봉 액수보다는 마음먹기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군요. 30년간 제자리 걸음인 소득 수준을 외면한 도덕 교과서 같은 말에 짜증날 만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